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자, 두 번째 고민은 이제 현 마트 직원의 전직 기회 고민이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현재 이제 마트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트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 정직원까지 되셨는데 가족의 추천이 좀 있었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마트 정직원이 되고 어느덧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큰이모가 일하는 식당 가서 일하면서 배우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이모 식당을 가면 1년 배우고서 큰이모께서 되었다 라고 하시면 직접 식당을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의 사장님의 성격은 나쁘지 않지만 몸 상태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주 6일 근무라 내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거기도 주 6일이지만 토요일은 점심타임까지만 장사하고 끝이라 5중 5일에 가깝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모한테 배우면서 저녁 때는 퇴근하고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라 라고 하셔서 저도 솔직히 7.80%는 이모네 식당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어떻게 마트에서 그만둬야 하는지 서로 마음 안 상하게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모네 식당을 받으면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으려나 왜냐하면 사원이나 그런 책임이 사장의 책임은 다른 걸 받기 때문에요. 세금 관련된 거라든지 이제 코스트 같은 문제들 그래서 넘겨받고 싶어도 언제부터 해야 하나 마음 안 상하게 서로 끝내나 식당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자, 고민 의뢰해주신 분의 원문 글이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마트 정직원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고 이제 주 6일 근무로 개인 시간이 현재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세가 없고 건강 상태가 일단 유지거나 좀 안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하지만 사장님과는 이제 원만한 관계입니다. 지금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과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좀 생겼어요. 큰 이모 식당에서 1년간 수업을 좀 받으면서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식당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년 후에 식당 인수 운영 제안을 좀 받았고 이제 주 5.5일 근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마트 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도 병행 가능하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이제 70에서 80% 정도는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고민 사항입니다. 퇴사 방법. 현 직장의 마트죠. 마트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마트를 그만두고 식당 일을 배워서 내가 이제 받는다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이 불안한 부분. 직원에서 이제 마트에서는 그냥 단순 직원이었는데 이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이제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니까 세금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원가 그리고 원가가 결국에 이제 매출 그리고 이제 마진이죠. 거기에 직접적인 이제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식당 운영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언제 이직을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고민인 거죠. 자, 하나씩 보면 혹시 큰 이모가 일하는 식당 가서 일하면서 배우지 않을래? 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식당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 문제가 또 없는데 만약에 잘 모른다고 하면은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어머니께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렇게 추천하는 특히 직접 어머니께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안 될 일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추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니까 줬을 거고 좋은 거니까 추천을 했을 거고 그럼 그 좋은 게 뭐 때문이지? 라를 이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때 잠시 이모 돕는 겸 했습니다. 고3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모 돕는다고 좀 해보니 아주 깊은 깊은 울림을 주셨나 감동을 주셨나 일 잘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건가?
큰 이모 식당을 가면 1년 배우고서 큰 이모께서 되었다라고 하시면 직접 식당을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한다고 하면 1년이라고 하였으나 되었다고 하면 인계를 하겠다 하시니 충분히 배우는 시간을 이제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운영을 해라 라는 얘기니까 결코 무조건 1년만 되면 땡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가르칠 테니 충분히 가르칠 테니 뭔가 다 습득이 되고 정말 잘할 것 같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시기가 됐을 때 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배우는 기간 간에는 단편적인 일만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인계 받을 경우에 이제 직접 경영을 해야 되니까 직접 경영해야 되니 이제 원가 계산하는거나 이제 마진율 지키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과거에 진짜 큰 이모가 경험하셨던 운영을 겪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한 사례들을 싹 다 전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 배우는 단계, 내가 진짜 그 가게를 인수받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그 사례들을 다 기억하고 뭐 숙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조카가 용돈벌이 온 느낌? 그래도 이제 이 식당 일이라는 게 뭔가 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 일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어른들이 식당을 많이 운영하신 분들은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특화된 분들이라서 딱 아주 자잘한 움직임, 작은 행동 하나하나라도 딱 봤을 때 얘가 싹싹하네,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 성격은 나쁘지 않지만 몸 상태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주 6일 근무라 4시간이 없다. 물론 거기서 주 6일이지만 토요일은 점심 타임까지만 장사하고 치라 5.5일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쪽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래도 5.5일 정도. 근데 현재 마트 근무는 주 6일. 주 6일? 아니, 하루 쉬는데. 몸이 정상인 사람도 몸이 상하겠는데.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몸이 아픈 사람이 지금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몸이 나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보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하드한 근무 강도는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조건입니다. 뭔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인보다도 뭔가 휴식을 좀 더 가지고 여유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몸이 회복을 할 건데 거의 정상인보다 더 하드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주 6일 동안 일하고 있는 거는 원래 정상적인 근무가 주 5일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하루 뭐 24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을 하더라도 이제 몸 상태를 점검하고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일은 업무 강도가 그나마 낮은 건가? 식당 일 제가 예전에 수능 마치고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발표 나기 전까지 이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 레스토랑 일했는데 쉽지 않던데. 쉽지 않아요. 식당 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하루에 일하는 시간보다도 그 일을 안 나가는 일수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주 7일이 일주일이 있으면 7일이 있으면은 5일을 나갈 거냐 6일을 나갈 거냐. 주 6일 나가는데 하루 8시간. 근데 하루에 주 5일 나가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거랑 봤을 때는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이틀 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7, 8월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상사복귀. 7, 8월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근데 말 안 했어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을 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건데 말을 해야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작은 식당입니다. 다이닝 식당이 아니고 그저 대충 10테이블 안 되는. 그 10테이블이 안 되면은 그래도 8, 9테이블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 꽤 큰 거 아닌가? 월급이 16일이라 16일에 말하려고. 그렇죠. 물론 이제 월급 전에 이제 뭐 월급날 전에 말하더라도 뭔가 이게 퇴직하게 되면은 이제 일할 계산이죠. 실제 일한 날수만큼 이제 쳐주니까
뭔가 이제 누락은 없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월급날 뭐 하면 더 깔끔하게 계산이 편하긴 하죠. 예, 뭐냐 따박따박 월급 받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적게 받았나 많게 받았나 뭐 이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예.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모한테 비우면서 저녁 때는 퇴근하고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라 라고 하셔서 저도 솔직히 70-80%는 이모네 식당을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일단 어떻게 마트에서 그만둬야 되는지 서로 마음 안 상하게 그만둬야 하는지 자 한식 조리사 음식을 하는 것 분야에 대한 본인의 의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 무작정 그냥 이제 뭐 관심도 없는데 하는 건 아니죠. 예. 관심도 없고 예. 관심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면 당연히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예. 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선택 옵션상 봤을 때는 마트와 식당 두 가지인데 식당 운영 두 가지인데 이 두 개 모두가 어떤 미래 불확실성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 좋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동등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미래에 대한 미래 직장의 그 안정성을 본다 그러면은 둘 다 불안정합니다. 예.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게 좀 더 낫고 좁고 이건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제 식당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관심만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예. 결국 이 역시 이 과정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 분야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유익해 보인다. 한 달 정도 보고하라고 법에서 그래. 지금 예. 한 달 전 그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어떤 사정이 있고 하면은 한 달 안 지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안 지킵니다. 안 지킨다 해서 과징금 과태료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에 고지돼 있는 게 어떤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고 예.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예. 권장입니다. 권장. 예. 권장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얼매여 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정이라면은 뭐 당장 뭐 아버님 우리 가족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바로 내가 일을 도와줘야겠어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님과 누군가 가족이 편찮아가지고 병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 옆에서 봐줘야 되는 필요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그 한 달 전에 내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너 퇴직금 못 줘, 월급 안 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용주가 처벌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 달 이렇게 법에서도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수인계거든요. 인수인계.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근데 그 채우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일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 간에 이제 중첩되는 겹쳐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원활하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주면 그 공백이 최소화되니까 이건 도의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의상으로. 예. 근데 결국은 예, 전혀 문제가 없다. 보면은 저도 직장 생활 한 이제 16년 17년 해봤는데 별의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근데 다음 날부터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이미 오밤중에 이제 짐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 그리고 갑자기 뭐 조용해져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 안 보이지? 했더만 막 남은 연차 막 소진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맨 마지막 그 연차 소진 다 되고 이제 마지막 하루 출근해가지고 나 간다라고 나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나가는 사람 아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이란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그만둔다고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긴 해. 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저 같은 프로 이직러, 프로 퇴직러도 말 꺼낼 때마다 좀 두근두근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같이 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좀 마음이 또 약해요. 또 제가 모질질 못해서 사람 성격이 모질질 못하니까 또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실망하실까 또
안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든요. 그런 말 꺼낼 때. 요즘 심지어 사장님과 관계가 옛날같이 차가워. 약간 내가 얘기했어. 오히려 잘 됐네. 차가워졌네. 관계가 좀 차가워졌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속 시원하게 나갈 수 있겠는데. 자, 근무 조건, 근로 조건이 나와 맞지 않으면 눈치 볼 것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기에 함께했던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미안하고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회사의 경영 위기든 그 사람이 만약에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지금 의뢰하신 분 의뢰자를 절대 최우선으로 구해주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는 회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서로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지. 누굴 챙깁니까? 지금 당장 나도 이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때 되면 남남입니다 바로. 근데 그게 곧 사회고 직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다는들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막 나쁜 놈이네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회사하고 동료한테 큰 피해, 민폐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철저히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혀 이제 뭐 미안한 감 느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퇴사를 하든지 남은 사람은 무조건 아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위주의 퇴사 일정과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할 때는 그렇죠. 특히 요즘 평생 직장 없잖아요. 요즘 평생 직장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산업이 급변하니까 그때 맞춰서 탄력성 있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막 메뚜기 널뛰듯이 막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적응 잘하고 그 환경에 바로 적응해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 거죠. 요즘은. 옛날에는 아주 한 분야에만 막 박혀가지고 고인물처럼 썩어가지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인정받았다면 요즘은 전혀 아니죠. 아주 멀티플레이어처럼 어느 환경에서 적응해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고민 상담은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논두렁 카페에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논두렁 카페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논두렁 카페입니다. 논두렁 카페에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여기 거쪽이 상담소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올려주시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또 사연을 솔루션을 드리고, 굳이 뭐 라이브 방송이나 그게 아니라 어떤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쪽지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원의 식당반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원이나 그런 책임이 사장의 책임과 다른 걸 받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사원과 사장의 책임의 범위는 솔직히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죠. 사원의 책임은 저는 사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원이요. 왜냐면 사원은 어떤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서 근데 그 업무를 하더할 때 그 업무 하더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수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걸 막 이제 책임을 묻고 하면은 그거는 사원이 기획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지시한 거에 따라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원의 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위에서 똑바로 지시를 하고 똑바로 명확하게 계획을 하고 전달해줘서 움직이는 게 사원의 것 뿐이지. 그래서 사원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아주 단순한 오다를 똑바로 받았는데 지시를 똑바로 이해를 했는데 어떤 그걸 망각하고 빼먹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만 뿐이지, 어떤 전체적인 책임은 역시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게 곧 사장이다. 그 사장의 책임이 엄청 무겁죠. 그 책임이 많은 것만큼 또 돈을 받아요. 책임의 무게인 겁니다. 책임의 무게,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많이 아니까, 경력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을 하는 거죠. 자,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경영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예. 운전 역시 뭐 면허증 따고 필기 시험 치고 뭐 도로 주행하고 실기 치고 뭐 차 좀 사고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실력이 다 느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짬 차면 잘하는 거예요. 예. 경험 많이 해보면 잘하는 거고. 예. 경영 역시 똑같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경험 통해서 시행착오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위기 극복을 해보고 대처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바이블 무슨 백과사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족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 보면 현 상황은 이제 그런 경험을 현 운영하시는 큰 이모로부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이제 어떤 그 간접적인 체험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큰 이모가 직접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이제 배우고 전수를 받고 하면은 아주 좀 더 수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마치 지름길 가듯이 지름길로 단기 속성으로 그런 경영하는 경영법, 경영 방법을 배워서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하 안녕하세요. 예, 사고 안 치기. 사고는 당연히 안 치지. 근데 이 사람이라서 사고 친 거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실수를 하죠. 매번 똑같은 일을 해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익숙해졌다 해가지고 또 점점 좀 느슨하게 하거든요. 예. 느슨하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실수를 또 합니다. 예.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계를 쓰는 기계, 로보트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것 때문이죠. 그럼 적어도 그런 기계와 로보트는 능숙해졌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항상 프로그래밍 된 거,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맨날 그 요령 피우고 뭐 하니까 그냥 맨날 실수하니까 안 쓰려고 하고. 아니 운전 아직도 2년 넘게 했는데 평균주차. 아니 운전 2년 했는데 어떻게 평균주차는 나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이건 노력 부족. 네, 관심 부족. 관심이 부족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없잖아. 평균주차는 할 줄 알아. 물론 이 평균주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해. 이게 평균주차는 그 뭔가 이제 공식이 또 있잖아요. 공식 평균주차 잘하는 공식 그 뭐지 한 반 바퀴 아니 그 차에서 한 반 정도가 반 정도가 그 앞에 차에 무슨 그 뒷공무니가 갔을 때 그때까지 뒤로 그냥 직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 핸들을 막 조작해가지고 막 들어가나 뭐 공식 같은 거 있긴 한데 뭐 잘 안 되긴 하지. 예, 근데 이제 이 역시 이제 많이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맞지? 많이 후진아 들어가다 갑자기 범퍼 찍어. 그러니까 해보셔야지. 아니 근데 뭐 평균주차 못한다 해가지고 운전 차 못 몰고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 예. 운전할 수 있잖아 다. 평균주차 안 해도. 필수는 아니니까 굳이 뭐 평균주차 꼭 해야지만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평균주차 안 하고 할 수 있는 주차공간 찾아서 주차하면 되지, 맞죠? 그래서 뭐 괜찮아. 평균주차 안 해도 못 해도 돼. 평균주차 안 해도 돼. 괜히 그 평균주차 하다가 차 박지 말고. 차 박지 말고 진짜. 차 박으면 또 뭐 마음 아프다 또. 돈 들여놨고. 자, 그래서 넘겨받고 싶어도 언제부터 해야 되나? 마음 안상으로 서로 끝내나? 식당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근데 모든 도전은 걱정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힘들게 공부를 하면 점점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다 도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고민이 생기는 이유 자체는 거기에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안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겠는데 라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면 돼. 그런 걱정과 고민 이거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지? 라는 거를 미리 찾아서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그걸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1년 반의 마트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 고객을 대하는 법 배웠고 이제는 큰 이모님의 손맛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당신만의 식당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안은 성장의 신호이고 도전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만들 따뜻한 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주문 같은 주문? 주문을 외워봐.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여기까지. 예.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약간 오글오글한데 이거. 당신이 만든 따뜻한 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까. 약간 이거 오글오글하다 이게. 약간 좀 느끼한 멘트가 좀. 거머리 TV 구독, 댓글, 알림은 좋아요. 노트론 카페로 오세요.